혹시 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시나요? 저녁에 물을 마시지 않는데도 새벽마다 소변이 마려워 잠을 설치시나요? 자도 피곤하고 낮에 졸음이 쏟아져서 생활이 힘드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권영만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신호, 야간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어느 순간 정말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고민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도 안 마시는데 밤에 자꾸 깨요. 이게 방광이 약해진 건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특히 65세 이상 남성분들, 그리고 당뇨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런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헬스 연구팀이 17개국의 노년층 수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노년층의 수면의 질이 17개국 중에서 꼴찌였습니다. 최하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야간뇨 때문입니다. 밤에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평균 40분이 걸립니다. 2번 깨면 1시간 이상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깊은 잠을 못 자면 뇌에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쌓이면 치매 위험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나쁜 노인분들이 치매 발병률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밤에 깨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반쯤 잠든 상태로 걷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고 그게 골절로 이어지고 그 골절 때문에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전체적으로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70 중반 남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4번씩 깼습니다. 그분은 그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새벽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져서 엉덩이뼈를 다치셨습니다. 수술까지 하셨고 회복 과정에서 몸 전체가 급격히 약해지셨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작 이야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셋째, 수면 부족은 혈압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게 혈압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망가뜨립니다. 이미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야간뇨 때문에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고 참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원인을 정확히 알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밤에 소변이 자꾸 마려운 걸까요? 물을 안 마셔도 왜 깨는 걸까요? 이제 그 원인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원인은 심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 기능이 약해집니다. 낮 동안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 중력 때문에 체액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고입니다. 발목이 붓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여있던 체액이 다시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심장에 갑자기 많은 양의 혈액이 들어오면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야간 단뇨증이라고 합니다. 방광이 문제가 아니라 심장과 신장의 문제입니다. 특히 신부전 초기 증상으로 야간뇨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밤에 많이 분비되면 신장이 소변을 덜 만들고 물을 다시 흡수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밤에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야간뇨의 두 번째 큰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전립선과 방광입니다.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집니다. 이게 요도를 누르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옵니다.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해서 마려운 느낌이 듭니다. 여성분들은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서 방광이 아래로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야간뇨를 유발합니다. 네 번째, 수면 무호흡입니다.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으면 몸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많이 뛰고 신장에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생깁니다. 콧꼬리가 심한 분들, 자다가 헉하고 숨 쉬는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저녁 식습관과 약물입니다. 저녁에 짜게 드시면 몸이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밤에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게 소변으로 이어집니다. 또 혈압약 중에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약입니다. 이걸 저녁에 드시면 당연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야간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이 얕으면 자다가 쉽게 깹니다. 깨면 화장실이 가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소변이 많이 안 찼는데도 불안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 문제가 아니라 심장, 호르몬, 전립선, 수면, 식습관, 심리가 모두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고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제가 실제 환자분들에게 권해서 효과를 본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일주일 안에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저녁 6시 이후 물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아예 안 마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오히려 위험합니다. 탈수가 되면 소변이 진해지고 방광이 자극받아서 더 자주 마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저녁 6시까지는 하루 필요량의 물을 충분히 드십니다. 보통 하루 1000ml에서 1500ml 정도입니다. 저녁 6시부터는 물을 조금씩만 드십니다. 목이 마르면 입을 헹구는 정도로만 하시고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세요. 자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물을 거의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커피, 녹차, 홍차는 이뇨 작용을 합니다. 저녁에는 절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은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듭니다. 두 번째, 낮에 다리 올리기 루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낮 동안 다리에 체액이 고이는 게 문제라고. 그럼 낮에 미리 그 체액을 빼내면 됩니다.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소파나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세요. 벽에 기대거나 쿠션을 받쳐서 올리시면 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고인 체액이 낮 동안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발목이 자주 붓는 분들,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하세요. 세 번째, 잠들기 전 화장실 2번 가기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한 번 가세요. 그리고 막 누우려고 할 때 한 번 더 가세요. 처음에는 아까 갔는데 또 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세요. 방광을 최대한 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소변 시간이 최소 2~3시간은 늦춰집니다.
그리고 밤에 깨서 화장실 갈 때 완전히 깨지 마세요. 불을 환하게 켜면 뇌가 완전히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렵습니다. 복도에 은은한 발 조명을 켜두시고 화장실도 너무 밝지 않게 하세요. 눈을 반만 뜨고 가는 느낌으로 하시면 다시 잠들기가 쉽습니다. 네 번째, 침대 높이와 베개 조절입니다. 침대가 너무 낮으면 일어나기 힘듭니다. 특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서 참으려고 하고 그게 오히려 더 자주 마렵게 만듭니다. 침대 높이를 조금 높이세요. 발이 바닥에 편하게 닿는 높이가 좋습니다. 침대 밑에 받침대를 깔아도 됩니다. 그리고 베개는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약간 높게 하면 기도가 열려서 수면 무호흡이 줄어듭니다. 콧꼬리도 줄어들고 그러면 야간뇨도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저녁 소금 줄이기와 식사 시간입니다. 저녁에 짜게 드시면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고 그게 밤에 소변으로 나옵니다. 저녁은 되도록 싱겁게 드세요. 국물도 적게 드시고 김치나 장아찌도 줄이세요. 라면, 찌개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끝내세요. 늦게 드시면 소화 때문에 몸이 활성화돼서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얕으면 야간뇨가 더 심해집니다. 이 5가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저녁 6시 이후 물 조절, 낮에 다리 올리기, 잠들기 전 화장실 2번 가기, 침대와 베개 조절, 저녁 소금 줄이기. 이것만 지켜도 밤에 깨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하시는 행동들인데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물을 아예 안 마시는 것. 물만 안 마시면 소변이 안 나오겠지 하고 물을 극단적으로 줄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 위험이 올라갑니다. 특히 노년층은 탈수에 정말 취약합니다. 소변이 진해지면 방광과 요도가 자극받아서 오히려 더 자주 마렵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충분히 드세요. 저녁에만 조절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면제에만 의존하는 것. 야간뇨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먹으면 밤에 깨도 몸이 둔해져서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수면제 먹고 화장실 가다가 낙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면제는 원인 치료가 아닙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수면제로만 버티면 나중에는 약을 안 먹으면 아예 못 주무시게 됩니다. 수면제가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최소 용량으로 단기간만 쓰세요. 그리고 반드시 생활 습관 개선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밤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 밤에 깨서 화장실 다녀온 뒤 잠이 안 온다고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깨웁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이 더 안 옵니다. 한 번 보면 30분, 1시간 보게 되고 그러면 아침까지 잠을 못 주무십니다. 밤에 깨면 그냥 눈 감고 누워 계세요. 억지로 자려고 애쓰지 말고 편하게 호흡만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잠이 옵니다. 네 번째, 저녁 운동. 운동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하면 몸이 활성화되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잠을 자려면 체온이 내려가야 하는데 저녁 운동은 이걸 방해합니다. 특히 등산, 조깅처럼 강한 운동은 잠들기 4~5시간 전에 끝내세요.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 정도만 하시고 집에 와서는 몸을 진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과식. 저녁을 많이 드시면 소화 때문에 몸이 일을 합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못 잡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은 위에 부담을 줍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밤에 속이 쓰려서 깨기도 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배가 80%만 찬 느낌으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낮잠을 너무 많이 자지 마세요. 낮에 2시간, 3시간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만 하세요. 이 금지사항들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만큼이나 나쁜 습관을 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오늘 밤부터 실천하시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실제로 이 루틴을 따라 하신 분들이 경험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틀에서 사흘 안에 느껴지는 변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4번 깨던 분이 2번으로 줄어들고 2번 깨던 분이 1번으로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첫날부터 효과를 느끼십니다. 어젯밤은 새벽 4시까지 한 번도 안 깼어요 라고 놀라워하십니다. 물론 모든 분이 바로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주일 안에 확실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일주일 뒤 느껴지는 변화.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중간에 깨도 금방 다시 잠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을 잤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낮에 졸음이 줄어듭니다. 식사 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확 줄어들고 오후에도 정신이 또렷합니다.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어제 뭐 했더라? 하는 일이 줄어들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다 수면의 질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2주에서 한 달 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잠을 제대로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그러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혈당 조절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야간열을 줄였더니 아침 혈압이 평균 10에서 20 내려간 분들이 많습니다. 기분도 좋아집니다. 짜증이 줄어들고 웃음이 늘어납니다. 배우자나 자녀와의 대화가 부드러워집니다. 요즘 아버지가 많이 편안해지셨네요 라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네 번째,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면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고 그러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특히 겨울에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야간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이런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손주와 더 많이 놀 수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면 낮에 체력이 생깁니다. 손주가 와도 피곤해서 누워만 있던 게 이제는 같이 놀아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세? 하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밤에 깨지 않고 푹 잔다는 건 단순히 피로 회복만이 아닙니다. 인생을 다시 사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할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산책도 나가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겁니다. 60대 후반 남성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밤에 5번씩 깨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뒤에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습니다. 지금은 1번, 많아야 2번 깹니다. 낮에 정말 개운합니다. 이게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6시 이후 물 조절, 낮에 다리 올리기, 잠들기 전 화장실 2번, 침대 높이 조절, 저녁 소금 줄이기. 그리고 물을 아예 안 마시거나 수면제에만 의존하거나 밤에 스마트폰 보거나 저녁 운동하거나 과식하는 습관은 꼭 끊으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집니다. 밤이 편안해지고 낮이 활기차집니다. 손주와 놀 수 있고
배우자와 여행 갈 수 있고 친구와 웃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밤에 푹 자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권영만이었습니다. 오늘 밤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